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왜 한 번도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지도 함께 알아볼게요. 참고 도서는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입니다. 트레이시와 그녀의 남자친구 지미의 연애는 제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트레이시는 지미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미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트레이시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지요. 비록 이별을 먼저 얘기했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트레이시가 울먹이자 지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 좀 울래? 내가 지금 자려고 하잖아. 연인관계의 나르시시스트를 묘사할 때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배려입니다. 공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희생 등의 단어들도 물론 등장하지 않죠. 배려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건 남들 앞에서 영웅 노릇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배려란 때때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작더라도 남을 위해 무언가 해주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 참가했던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서 이런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제프와 사귄 지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저는 프랑스어 시험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그에게 얘기했지요. 그는 제가 얘기하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제 어깨 너머로 텔레비전을 보더니 갑자기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는 내 맘대로 해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다음날 제가 그에게 계속해서 화가 나 있는데도 그는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와 저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때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많은 남자들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데 서툰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곧 그들이 배려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남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배려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릅니다.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때때로 이런 부분은 여자들이 나르시시스트인 남자친구를 변호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령 이렇게 말해줘요. 그는 나를 정말 많이 아껴. 단지 표현하는 데 서툴 뿐이야. 그는 우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단지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남자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의 또 다른 특성은 그들이 관점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점 수용은 심리학자들이 바꿔 많이 쓰는 용어로 상대방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역지사지 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매우 사소하게 보이는 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큰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관점 수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과는 다른 현실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관점 수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보기 드문 동시에 아주 인상적입니다. 멜 깁슨과 헬렌 헌트가 주연한 영화 What Women Want는 관점 수용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특이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요. 닉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허영심 많고 자기중심적이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남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몇 번씩이나 연애에 실패하고 딸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죠. 어느 날 그는 감전사고를 겪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여자들의 생각을 읽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관점 수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닉은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이 능력을 없애버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곧 이 능력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사를 포함한 여자들의 생각을 읽음으로써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관점 수용은 그를 바꿔놓습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와 이기심을 버리고 여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영화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없었던 나르시시스트를 아주 잘 묘사합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자 이 나르시시스트는 남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경험이 나르시시스트를 바꿔놓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마법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 남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 연인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는 가끔씩이라도 내 입장에서 상황을 보려 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 그에게 굽히고 들어갔지만 그는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친밀한 연인 관계가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나르시시스트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세계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의 완벽한 세계 속의 조연일 뿐이죠. 그럼에도 나르시시스트와 배려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남을 배려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남을 배려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종종 우리의 아픔과 시련을 나누는 데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데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착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단지 자신의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표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정치인들을 믿지 않게 되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인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연인 관계를 원할 때 그들은 상대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연애를 시작하고 상대방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그 관심은 금방 사그라지죠. 마치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정치인들처럼. 나르시시스트와 사귀는 여자들이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때 봤던 남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귀는 남자에 대해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 실제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가시기 바라며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